안녕하세요. 지난 차시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객체 지향을 구현하기 위한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그 클래스를 실체화시키는 그 객체를 통해서 클래스를 실체화시키고 그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 속성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언한다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데이터형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 데이터형의 변수를 선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시연에서 int i 이렇게 이제 데이터형 int i는 변수죠, 그죠? 이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이제 클래스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 바로 클래스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행위는 곧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의 변수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에도 얘기했지만 그 인티저 타입의 C샵에서 int i라고 했을 때 그 int는 C 언어에서의 전통적인 데이터형이 아니고 클래스로 구현된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i는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변수가 아니라 객체 지향 컨셉에서의 객체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 i는 객체이기 때문에 속성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메소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메소드가 뭐였죠? i.toString, 그죠? 그 i가 가지고 있는 정수형 값을 문자형 형태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toString이죠, 그죠? 그 toString은 인티저 타입의 객체 i의 메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객체 생성을 보겠습니다. 객체를 선언했다고 해서 객체가 생성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난 차시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생성되려면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힙 메모리 영역에서 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C++에서는 이제 바로 선언과 동시에 객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적 메모리, 스태틱 메모리, 스태틱이 아니라 그 스택 메모리 영역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C샵에서는 모든 객체는 모두 힙 메모리 영역에 객체를 만드는 것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힙 영역에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new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C++에서는 객체를 정적, 스태틱 또는 또 스택, 그죠? 스택 정적뿐만이 아니라 스택 영역에 그리고 이제 또 옵션으로 동적으로도 생성을 할 수 있었지만 자바나 C샵에서는 객체 생성은 무조건 동적 메모리 할당 기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new 연산자를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난 차시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도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고 클래스 도그, 그죠? 이 도그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이다 라는 겁니다. 자료형이다 라는 겁니다. 형. 그리고 속성으로서 눈, 귀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멤버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성, 멤버 변수, 그리고 뭐 프로퍼티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죠. 눈, 코, 입, 귀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바크라는 행위를 하는 기능, 그죠?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 또는 멤버 함수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멤버 함수 또는 메소드 똑같은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요 도그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
그죠? 도그 I, A는 객체죠. 객체를 생성할 때 new를 통해서 new를 통해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객체 A를 저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요거는 객체 A를 통해서 bak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있죠, 그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때 초기화 전용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성자가 되는 겁니다. C++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 시에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생성자가 되는 거고요. 그 생성자의 특징으로는 이제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생성자의 반환형은 없습니다. 타입은 없고, 생성자는 객체 생성 시에 자동으로 호출된다 라는 게 바로 생성자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드에서 우리가 클래스 도그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지만 이제 생성자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C샵에서 자동으로 생성자를 생성해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초기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초기화 행위가 있을 때는 생성자를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분 속성을 초기화하는 일을 바로 생성자가 합니다. 우리가 속성, 멤버 변수들이 4개나 있습니다. 그죠? 4개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초기화를 해야 되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눈, 코, 귀, 입이 있는데, 그죠? 이 눈, 코, 귀,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성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예를 들어서 접근 지정자 public, 그죠? public이고 도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해서 도그, 그리고 eyes에 초기값 0을 넣고, nose에 초기값 0을 넣고, mouse에 초기값 0을 넣고, ears에 초기값 0을 넣는, 이렇게 초기화 시키는, 그죠? 이거는 바로 생성자이고, 대부분 속성들을 초기화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는 메모리 할당, 미리 필요한 메모리 할당을 하거나 속성들을 초기화하는데 생성자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 도그라는 메소드는, bark라는 메소드는 호출하지 않으면 호출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그는 객체를 만들 때 언제죠? 요때 바로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대로 생성자가 호출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요 eyes와 nose, mouse, ears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했다는 것을 좀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각 1, 2, 3, 4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를 만든 후에 bark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bark에다가 우리가 이제 bark 말고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그래서 이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냥 write라고 할까요? write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요 write에 이제 print의 값을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에 눈, 코, 입, 귀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C샵에서 콘솔 기반에서 화면에 텍스트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것도 역시 객체를 이용합니다. 모든 게 이제 객체 지향적이기 때문에 객체, 콘솔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콘솔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콘솔이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클래스인지 객체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여기 클래스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제 클래스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C++에서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그렇지만 C샵에서는 그냥 마침표를 찍어도 됩니다. 객체처럼 다뤄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콘솔이 클래스든 객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콘솔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콘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서 write line이 있습니다. write line 하고 중괄호 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printf로 출력하듯이 쌍따옴표에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눈은 뭐죠? eye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eyes가 들어가야 되는데 eyes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뭘 넣어주냐 하면은 중괄호 열고 닫고 숫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 뒤에 나오는 파라메타의 값이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어땠죠? C 언어에서는 printf는 뭐였죠? %d 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괄호 열고 닫고 제로를 넣으면은 이 자리에 i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 코를 작성할까요? 코, 노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 코, 입, 마우스. 그리고 네 번째는 귀, ears. 마우스 철자가 틀렸네요. 마우스, ears. 이렇게 출력을 하는 write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자, 이 객체를 통해서 실제로 A라는 객체를 통해서 write를 호출해보자 라는 거죠. 객체를 만들고 바크는 아무것도 안 하죠. 객체를 만든 후에 write를 호출하면 실제로 이 속성 값들이 1, 2, 3, 4 값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 3, 4 값을 가진다면 이 생성자가 제대로 호출이 된 거죠. 자, 다시 빌드하고 시작을 눌러봅니다. 시작, 디버그를 하지 말고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거 하지 않고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죠. 눈, 코, 입, 귀 1, 2, 3, 4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죠? 생성자가 제대로 회출이 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란 클래스나 변수, 메소드 등의 명칭 간의 충돌, 이름의 중복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에 명칭이 중복되면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는 모호한 상황으로 인해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임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이름을 정하는 데 있어서 뭐 중복이 된다면 다른 이름으로 변수 이름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사실은 변수 이름이 소프트웨어가 점점 커지고 하다 보면은 변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값으로 변수 이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도구라는 변수를 도구라고 써야 되는데 이미 다른 데서 이미 도구라는 걸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도구와는 다른 형태의 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된 도구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도그 숫자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좀 보기가 안 좋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런 이름 공간을 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콘솔 기반에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라고 있네요, 그죠? 네임스페이스에서 콘솔 애플리케이션 앱 18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네임스페이스가 가장 큰 영역이고 그 다음 그 안에 뭐가 오죠? 클래스가 옵니다. 클래스가 왔고 이 클래스는 도그라는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고, 그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메소드가, 그죠? 메소드가 있고 속성이 있습니다. 메인 함수도 C샵에서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의 하나입니다. 메소드의 하나다. 이 메소드는 뭐냐?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처음으로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 클래스, 그 안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임스페이스를 app19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만들고 여기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새로운 이름 공간에서의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네임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할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분할 클래스. 이제 분할 클래스란 이제 C샵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데, 메소드의 클래스 내에서 메소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모든 구현이 클래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래스가 거대해지고 소스가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클래스 선언문 앞에 partial이라는 지정자를 붙여서 선언하면은 같은 클래스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 조각들이 컴파일 시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partial이라는 키워드 지정자를 넣고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 조각을 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그 G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미 이 partial form view, partial form view 클래스를 우리가 이미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죠? 지금 콘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그게 보이지 않는데, 이제 GUI 프로그램에서는 폼 기반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자동으로 코딩되어 있는 곳에서 이제 partial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한번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있죠, 그죠? 클래스가 있는데,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partial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artial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partial 클래스 도그, 그죠? 이렇게. 그래서 write라는 메소드를, 그죠? 끊어서 여기에 적지 말고 여기에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너무 지금은 클래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리할 이유가 없지만, 이제 워낙 커지게 되면 이제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나 속성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메소드의 특성에 따라서 GUI를 관리하는 메소드 또는 계산을 담당하는 메소드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나눌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아예 그러니까 클래스를 나눈다라는 거죠. 쪼개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더 편리하겠죠. 그렇게 이제 이것처럼 partial 키워드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 차시에서는 그 객체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객체는 이제 동적 할당으로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콘솔에 정보를 출력할 때 그때 콘솔이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로서 writeLine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분할 클래스, 금방 분할 클래스를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차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